Day 25. 다행이라는 의견 자연스럽게 전달하기. I'm glad you found a babysitter.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데이 25 학습 해보겠습니다. 다행이다라는 의견을 자연스럽게 영어로 전달하기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은 대표 문장이 I'm glad you found a babysitter로 나와 있죠. 자, 베이비시터를 찾았다니 다행이다라는 문장입니다. 자, 그동안 우리는 I'm glad라고 하면 어떻게 많이 배웠나요? 다행이다라고 배웠나요? 주로 뭐 기쁘다, 좋다 이렇게 많이 배웠죠? 맞죠? 근데 실제 I'm glad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는 이 문형은 거의 열의 아홉은 다행이다라는 느낌이에요. 좋다가 아니고요. 다행이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I'm glad 하나만 잘 써도 해결이 되는 상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강추하는 문형 중 하나예요. 자, 다행이다를 영어로 I'm glad that 주어 동사를 쓰자 이런 말이 나왔고 예문 세 개를 한번 보시면은 첫 번째 문장에 I'm glad you could make it 하는 것은 톰이라는 친구가 오늘 파티에 못 올 줄 알았는데 와서 야, 너 못 올 줄 알았는데 와서 다행이다 이런 느낌이에요. make it이라는 것은 만들다가 아니고 원래 해내다 이런 말인데 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해내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빠듯하고 바쁜 스케줄이나 일정에도 불구하고 어떤 장소나 이벤트에 오다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I'm glad you could make it 하면은 야, 못 온다 그러더니 와서 야, 다행이다 이런 말이죠. 그다음 두 번째는 I'm glad things worked out for you라고 되어 있습니다. things work out이라는 표현은 일이 꼬여있던 것이 잘 풀리다라는 뜻이에요. 잘 풀리다. 그래서 반드시 work out을 쓰려면은 기본적으로 상황 자체가 어려워야 돼. 일이 잘 안 풀리고 꼬여있고 이런 상황인데 그것이 순조롭게 마무리가 되고 풀릴 때 things worked out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 가지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회사에서 어떤 이슈가 있었는데 그 일이 잘 풀려서 다행이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고 또 뭐 남녀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야, 그 어려운 일이 잘 해결됐다니 또 순조롭게 잘 풀렸다니 너무 잘 됐다. 이런 말 하죠. 그때 바로 I'm glad를 쓰면 돼요. 세 번째는 어떤 이웃 주민이 일주일간 여행을 가는데 아기를 누구한테 맡겨야 되는데 베이비시터를 못 구해서 발을 동동 굴렀어요. 근데 드디어 베이비시터 찾았다면서요? 아유, 다행이다. 철수 어머니. 이렇게 얘기할 때 I'm glad를 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쓸 일이 무궁무진하다는 얘기겠죠. 맞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범용성이 정말 뛰어난 문형인 것 같습니다. 자, 그걸 잘 기억하면서 실제 어떻게 쓰는지 한번 Model Examples 1번 한글 들어보시죠. Model examples. 마음에 들었다니 다행이네요. 자, 좋습니다. 마음에 들었다니 다행이네요. 자, 뭐 어떤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어떤 사람에게 선물을 했어요. 향수 같은 거. 근데 호불호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마조마했는데 좋다라고 카톡이 온 거야. 하니까 제가 어떻게 답한다? I'm glad you liked it. 너무 쉽잖아요. 그러니까 요 I'm glad를 그동안 못 썼다면 다행이다 하면은 어떻게 영어를 했을까? 어떤 사람은 해피를 했을 사람도 있고 또 뭐 it's good 뭐 이런 식으로 했을 사람도 있고 굉장히 영어가 불안정하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틀을 익히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뭐 속된 말로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 영어 이런 거에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이 틀을 꽉 잡고 있어야 돼요. 이게 뭐 10개, 20개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몇백 개, 심지어 1000개 정도를 가지고 있어야 정말 영어 스피킹이 좀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1번 한번 들어보시죠, 영어. I'm glad you liked it. 좋습니다. 이제 2번 한글 들어보실까요? 재미있다니 다행이네. 자, 파티에서 친구에게 재미있다니 다행이다. 자, 망원에서 어떤 지하 같은 데서 춤추고 이런 파티에 왔는데 원래 민이라는 친구가 안 오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왔어. 근데 민이를 데리고 온 영희가 야, 그래도 너 재밌게 노는 것 같아. 다행이다. 너 싫어하면 어쩔까 걱정했는데. 이럴 때도 어떻게 나온다고요? 아무리 파티가 시끄러워도 여러분 입에서는 I'm glad you are enjoying it. 아니면 you are enjoying. 이렇게 툭 나와버려야 돼요, 이제는. 오케이? 자, 물론 이럴 수는 있어. 마음이 놓인다라고 하면은 I'm relieved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어요. 문맥에 따라서는. 하지만 이때 다행이다라는 느낌을 주려면 무조건 glad입니다. 됐죠? 자, 성우의 음성으로 영어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I'm glad you are enjoying it. 자, 3번 한글 들어볼까요? 오늘 아침 발표를 잘했다니 다행입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아침에 어떤 사람이 회사에서 발표를 했고요. 발표가 순조롭게 잘 됐대요. 그래서 다행이다. 자, 원래는 발표 준비가 좀 덜 돼서 그 발표자가 걱정도 많이 했었고요. 또 발표가 처음이라서 또 긴장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잘 돼서 임원들이나 슈퍼바이저들이 박수를 주고 너무 발표 좋았다고 그랬어요. 하니까 그걸 알게 된 친구나 동료가 야, 발표가 잘 무리 없이 되니까 다행이다. 뭐죠 이제? I'm glad. The presentation. 그 다음에 잘 됐다가 어려워요. Went well. 예, 그리고 this morning. 완전 원어민식 영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왜 이럴 때 go를 쓰느냐? 우리 야, 너 인터뷰 어떻게 됐어? 발표 어떻게 됐어? 하면 영어로 어떻게 하죠? How did your interview나 presentation go? 라고 하거든요. How did it go?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go는 일이 어떻게 진행되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잘 됐으면 well 쓰면 되는 거죠.
역시 성우 음성으로 한번 들어보시죠. I'm glad your presentation went well this morning. 어렵지 않죠? 자, 네 번째 한글 볼게요. 내일 일찍 안 일어나도 돼서 얼마나 다행인지. 좋습니다. 자,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있는 상황이고 그중 일행 한 명이 내일 일찍 안 일어나도 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지금 밤 11시 반이에요. 근데 6명이 모두 술을 먹고 있는데 집에 가기 싫은 거예요. 야, 내일 출근 안 해도 되고 내일 반찬 해가지고 오후 출근이라서 일찍 안 해도 너무 다행이다 나. 뭐죠 이제? I'm glad. 그 다음에 I don't have to. 너무 쉽죠? I don't have to wake up. Wake up early in the morning. Early tomorrow morning. 둘 다 가능하죠. I'm glad. I'm really glad라고 해도 돼요. I'm really glad. I don't have to wake up. Wake up early tomorrow morning. 멋지죠? 심플한데 너무 효용성이 뛰어나죠. 들어보시죠, 영어. I'm glad I don't have to wake up early tomorrow. 좋습니다. 이제 5번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제 말에 공감해줘서 다행이네요. 자, 제 말에 공감해줘서 다행이다. 자, 예를 들어 제가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제가 phrasal verb, 구동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면서 막 get into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 뭐 figure out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렇게 해요. 근데 제가 조금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이 약간 기초학습자들이다 보니까 조금 어려워하지 않을까. 또 구동사 중요성에 대해서 공감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을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중에 표정들을 읽어보니 이해하고 뭔가 좀 공감을 하는 눈치예요. 그러면 정말 제가 지금 하는 말에 대해서 공감해줘서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I'm glad. You can relate. 네. 원래는 relate to what I'm saying 같은 게 생략돼 있어요. 근데 relate에서 끝내도 되죠. 원래 relate는 관련 짓다라고 외우셨잖아요. 하지만 relate to something이나 somebody라고 하면 공감하다라는 뜻이 돼요. 정말 좋은 표현이죠. I'm glad you can relate. 예를 들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I couldn't relate to the storyline.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어떤 극장 가서 어떤 새로 개방된 영화를 봤다고 칩시다. 근데 전체적인 스토리라인이 좀 와닿지가 않더라고 이런 말을 해요. 그럴 때 I couldn't relate to the storyline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표현이 막히니까 자꾸 영어가 어렵다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relate to 같은 거 알아두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형용사형도 많이 써요. 원어민이 relatable이라고 해요. relatable 하면은 공감이 될 만한 공감이 되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둘 다 알아두시면 너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면서 이제 영어 들어보시겠습니다. I'm glad you can relate. 좋습니다. 어떻습니까? 굉장히 쉬운 패턴이지만 활용도 측면에서는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음 시간에 스몰 토크에서 학습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Small talk.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재호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스몰 토크 I'm glad라는 표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스몰 토크 한글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과자 어디서 샀어요? 너무 맛있어요. 삼촌이 한 통 보내주셨는데 그 과자 회사에서 일하세요. 좋아하시니 다행입니다. 저희는 맛이 질려서요. 자, 좋습니다. 이 과자 어디서 샀어요? 너무 맛있는데요. 하니까 우리 삼촌이 이 과자 한 통 보내주셨는데 그 과자 회사에서 일하세요. 맛있다고 하시니 또 좋아하신다고 하니 너무 다행입니다. 근데 저희는 좀 맛이 질려버렸어요. 하도 먹어서. 이렇게 재밌나요, 이 대화? 예. 사실 뭐 원어민 선생님과 이제 머리를 제가 맞대고 이 스토리를 짜냈는데 그 원어민 선생님이 실제로 어떤 그 카라멜 같은 걸 가져왔어요. 미국에서, 텍사스에서. 그래서 제가 너무 맛있게 먹었더니만 그 카라멜 자기 이모인가 누가 거기서 일한대요. 그래서 자기는 너무 많이 먹어서 와이프하고는 이제 질렸다고. 실제 그걸 바탕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너무 재밌지 않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조금 약간 좀 재미가 없는데 했는데 그래도 그냥 정성껏 만든 예문이라 넣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디에서 I'm glad가 들어간다? 당연히 좋아하시니까 맛있게 먹어주시니 다행이다. 이거죠? 자, 뭐죠, 여러분? I'm glad you like them. 너무 쉽습니다, 이거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보통 이 과자 어디서 샀어요? 야, 이 가죽 자켓 되게 좋아 보여서 어디서 샀어? 이러면은 이상하게 buy보다는 get을 많이 써요. 그러면 buy는 구매의 행위만 얘기하잖아요. 근데 get은 구매일 수도 있고요. 누구한테 얻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맞죠? 따라서 get이 buy보다 좀 더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죠. 그러니까 get을 더 많이 쓸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where did you get these cookies가 훨씬 활용도 높은 표현이라는 얘기예요. 왜냐? 꼭 여기 저희가 해석의 편의상 샀어요라고 해두었지 꼭 샀냐만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따라서 Where did you get this leather jacket? 이런 말 하죠. Where did you get this leather
jacket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하니까 이걸 듣고 있던 원어민 쌤이 저에게 실제로 actually, I got this jacket from my Vietnamese friend. 나 베트남 친구한테 이거 얼마에 샀어요라고 할 때 이렇게 답했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그 표현도 get 동사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맛있어요라고 할 때 되게 과장하면 so delicious 이런 표현보다는 great라는 표현을 훨씬 많이 쓰거든요. Wow, they are great 이런 식으로 이게 너무 맛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감각도 좀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고 삼촌이 보내줬는데 삼촌이 그 과자 회사에 일을 한다 해서 삼촌이 보내줬다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I got them from my uncle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from my uncle. 그리고 who 다음에 그 회사에서 일한다는 어떤 회사에서 일할 땐 works for 무슨 회사 이렇게 쓰거든요. 따라서 I actually got them from my uncle who works for the company 이렇게 하는 거죠. 느낌 오시죠? 일단 맛이 질렸다는 것은 뭐 sick of 이런 걸 썼는데 참고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모범 답안을 원어민의 음성 들어보시죠. Where did you get these cookies? They're great. We got a whole carton from my uncle who works for the company. I'm glad you like them. We're kind of sick of the taste. 좋습니다. 제가 강조드린 get 동사 너무 맛있다. great. 그죠? 그 다음에 we got a whole carton. 어쨌든 got something from 누구. 그 다음에 work for 무슨 회사. I work for LG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 그 다음 I'm glad you like them 이런 거. We are sick of the taste 이런 표현들 암기 한번 해주십시오. 이 완전 스몰 토크 전체를. 자, 이제 두 번째 스몰 토크 한글 들어보시죠. 늦어서 미안. 일을 최대한 빨리 마치고 왔어. 못 올 줄 알았더니 와서 다행이다. 방금 시켰어. 앉아. 자, 우리 이미 모델 examples에서 한번 살펴봤던 표현입니다. 야, 너 못 올 줄 알았더니 와서 너무 좋다, 다행이다. 자, 뭐였죠? I'm glad. You could come이 아니고 뭐? make it을 써야죠. make it. come보다는 make it을 씁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 바쁜 상황 속에서도 오다라는 뜻을 주려면 make it이에요. 그래서 I'm glad, I'm really glad you could make it 이렇게 하고 방금 시켰어. 빨리 자리에 앉아. 이러면 we just ordered 이러면 되고 앉아라는 표현의 캐주얼한 표현, 가장 캐주얼한 표현은 take a seat이에요. take a seat. have a seat은 take a seat보다도 조금은 포멀한 표현이에요. 가장 편한 표현은 take a seat. 또 가끔씩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무데나 앉으세요. 이러면 grab a seat이라고 해요. 말 그대로 의자를 잡아라는 얘기죠. 그럼 아무데나 앉아라는 얘기예요. 자, 지정자석이 있는 게 아닌. 자, 그 다음에 뭐 늦어서 미안, 일을 최대한 빨리 마치고 왔다. 뭐 이런 것은 그냥 보면 됩니다. 자, 여기서 하나, make it 또 한번 잡혔죠. 몇 가지 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make it이라고 하는 것은 바쁜 일정이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다 못 가다라는 말이잖아요. 따라서 너 올 수 있니? 너 바쁜 거 알지만 하면 can you make it to the party라고 해야 돼. 그 다음에 나 못 갈 것 같아. 미안해 하면 I'm afraid I can't make it. Yeah. 그 다음에 어떤 팀이 준결승이나 결승까지 올라갔다 하면은 they made it to the finals라고 해요. 말 그대로 그 힘겨운 8강, 16강을 다 뚫고 made it to 최종 목적지 결승까지 올라갔다 할 때 they made it to the finals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make it은 뒤에 어떤 전치사 to 말고도 through도 오고 여러 가지에 따라서 정말 의미 변화를 심하게 일으키거든요. 본질은 하나지만 그래서 나중에 부동사에서 꼭 함께 공부해 보자고요. 좋습니다. 자, 이제 모범 답안 들어보시겠습니다. Sorry I'm late. I finished my work as fast as I could. I'm glad you could make it. We just ordered. Take a seat. 어렵지 않으시죠? 좋습니다. 자, 다음 한글 들어볼까요? 남자친구랑 우리 감정에 대해 길게 이야기했고 결국 화해했어. 이야기가 잘 됐다니 다행이다. 너희 둘은 너무 잘 어울려. 자, 스몰톡 세 번째인데요. 남자친구랑 제가 그동안 저희 감정에 대해서 오랫동안 얘기를 했고 결국 잘 마무리하고 화해했습니다. 하니까 까딱하면 헤어지는 줄 알고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데요. 자칫하면 이야기가 잘 됐다니 너무 다행입니다. 또 일이 잘 풀리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잘 풀리다. 이런 포괄적 상황에서 어떤 구동사를 쓰는지는 이미 모델 example에서 말씀드렸어요. 김재호 쌤이 관찰일기에서. 자, 그리고 이야기가 잘 됐다니 다행이니까 당연히 I'm glad죠. 다 같이 해볼까요? I'm glad. 그 다음에 요런 주어 잡는 것이 항상 어려워요. things가 상황이죠. Things worked out. worked out. work 다음에 where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지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일이 잘 worked out. 꼬인 것이 풀리다는 얘기죠. 그래서 풀렸다니 다행이다. 멋진 표현이죠. 그러면 이건 남녀 관계에서만 쓸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어떤 국가 간, 또 회사 간 갈등이나 또 업무 부서 간 갈등 이런 것들이 잘 풀릴 때도 things worked out well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좋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너희들은 너무 잘 어울려 하는 것을 관용적 표현도 많지만은 사실은 you two are great together 이런 보편적 표현이 훨씬 자연스럽게 들립니다, 여러분. 뭐 옛날에 하늘이 맺어준 인연에서 저도 기억이 잘 안 나지만 매치 이런 건 있는데 그런 것은 정말 평생 동안 몇 번 안 쓰는 표현이죠. 그런 것을 외워가지고 영어 색다른 표현 외워서 이렇게 자부심 느끼는 그런 학습보다는 보편적 표현을 자꾸 입에 붙여야 되겠다.
그것도 중요한 얘기 같고요. 또 남자친구랑 제가 우리 감정에 대해서 길게 얘기했다 이런 것은 우리는 이렇게 하거든요. We talked about 우리 감정 for 2 hours 이런 식의 어순으로 영어를 많이 해요. 그런데 원어민은 we had a 무슨 conversation 그 다음에 about our feelings. 그래서 여기 형용사로 길게를 많이 붙여요. 그래서 we had a long conversation about our feelings. 이런 어순 있죠. 우리말의 부사가 영어로 형용사로 가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we had a long conversation about our something. 뭐든지 다 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화해했다는 것은 made up 하면 돼요. We made up. We made up. 만회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때는 화해하다. reconcile이라는 뜻이거든요. reconcile. 좋은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말이 나왔으니까 하나 첨언하자면은 한국말 부사가 영어로 형용사가 가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너무 안 좋게 헤어졌어요 라고 하죠. 그럼 안 좋게 한국말 부사잖아요. 영어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영어로는 안 좋은 브레이크업을 가졌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we had a terrible breakup 이라고 하죠. 아주 심플한 얘기 같지만 중요한 저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말 해요. 이거는 부사가 형사가 꼭 가는 건 아닌데 그 사람은 캠핑의 진심이에요. 이런 말 해요. 그러면 he is 진심이다 about camping 이런 영장만 하잖아요. 근데 품사 변화를 일으켜서 he is a serious camper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것도 우리말 어순과 많이 다른 거죠. 품사가 많이 바뀌어. 그래서 이런 거에 콩글리시, 브로큰 잉글리시가 많이 속출되고 있습니다. 자, 그거까지 말씀드렸고 이제 성우 음성으로 한번 들어보실까요? My boyfriend and I had a long conversation about our feelings, and we finally made up. I'm glad things worked out in the end. You two are great together. 좋습니다. I'm glad things worked out in the end가 오늘 대표 문장이 되겠고 workout은 일이 잘 풀리다, 꼬인 것이 잘 풀리다라는 자동사다.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품사의 위치 이런 것도 나올 때마다 양념처럼 보시면 되게 재밌고 이게 실제로 생각보다 큰 도움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도움 되시길 바라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케이스 시즌 포인트 그리고 further study 학습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Cases in point.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I'm glad 구문 관련해서 케이스 시즌 포인트 그리고 further study 학습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케이스 시즌 포인트 한글 성우 음성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새 사무실 의자를 알아보러 갔더니 허먼 밀러를 추천해 주었다. 온라인에서 허먼 밀러 의자들을 봤을 때는 예쁘긴 했지만 240만 원이나 하는 게 이해가 안 됐다. 그래도 그냥 사버렸고 잘했다 싶다. 정말 너무 편하다. 자, 좋습니다. 한글 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사무실 의자, 그러니까 사무실에 쓸 새 의자, 이걸 알아보러 이제 시장이나 어떤 마트나 가구점에 갔더니 그 직원분께서 허먼 밀러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제가 온라인에서 허먼 밀러 의자를 몇 번 봤는데 예쁘긴 했어요. 하지만 이게 240만 원이나 하는 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 정도 가치가 있냐? 좀 회의적이었어요. 하지만 그냥 사버렸어요. 240만 원이라도. 그리고 너무 잘한 결정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너무 편하대요. 말로 형언할 수 없을 만큼 편하다 이런 말입니다. 이건 진짜 어려운 영작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자, 보시면 오늘 대표 표현은 그냥 그래도 질러버렸다 그리고 잘한 결정이다 싶다 해서 이 부분이 바로 I'm glad를 쓰는 거겠죠. 자, 보시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그냥 사버렸다 하는 것은 그냥 사면은 I bought it 이잖아요. 아니면 복수면은 I bought them 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런 느낌이 안 들어. 그냥 모르겠다 하고 질러버렸다. 이 느낌을 살리려면 이렇게 하면 돼. I just went ahead and bought it. 이러면 돼. 왜냐하면 여러분 go ahead라고 하는 것은 go ahead는 원래 go ahead with something 이거든요. 원래. 그러면 뭐를 머뭇거리거나 망설이다가 과감하게 진행하다, 추진하다 이런 계속하다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go ahead가 이때 바로 어떻게 쓰느냐? 망설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모르겠다. 그냥 확 질러버렸다. 이런 느낌을 주니까 망설이다가 추진하는 거니까 I just went ahead and bought it. 혹은 bought them anyway까지 붙여주면 더 좋아요. 그래서 그냥 질러버렸다는 go ahead and do something 이 표현을 쓰면 되고 그러면 질러버린 게 참 잘한 결정이 됐을 때 할 때 오늘 발음 뭐죠? I'm glad 다음에 I did it. I did라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bought라고 하는 일반 동사라고 그래요. 이것을 일반 동사. 근데 똑같은 뜻을 가진 말을 한 번 더 할 때는 옛날 문법 용어로 대동사를 써줘야 되거든요. 대동사. 이거 젊은 친구들 아주 어린 학습자분들은 저를 너무 이렇게 올드스쿨 옛날 사람으로 볼까봐 겁은 좀 나긴 하는데 한 번 더 bought를 쓰면 촌스럽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I just went ahead and bought it anyway.
And I'm glad I did. 이렇게 해야 세련미는 네이티브스럽게 들리는데 이런 거를 별로 신경을 우리가 많이 안 쓰다 보니까 실제 잘 못해요. 그래서 이런 거 신경 써주시면 굉장히 속이 시원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다른 영작을 이제 좀 해봐야 되겠죠. 자, 첫 번째. 뭐를 알아보러 뭐 아현동 가구점에 갔다, 이케아에 갔다 이러면 혹은 나 지금 뭐 알아보고 있다 이럴 때 제일 쉬운 표현은 I'm looking for something이에요. 근데 조금 고급스럽게 격식 있는 자리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페북이라든지 페이스북 같은 데서 여러분이 뭐 원어민 교사를 현재 구하고 있는데 이렇게 만약에 격식 있게 쓰고 싶으면 I am currently in the market for 제품이나 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현재 혹은 요즘 이 제품이나 서비스나 이거를 알아보고 있고 구매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다. 찾고 있다는 뜻이 돼요. 그래서 혹시 이렇게 쓴 원어민이 있으면 그 뜻으로 알아들으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I was in the market for an office chair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허먼 밀러를 추천해줬다를 모범 답안에 보면은 허먼 밀러 chair 아니면 chairs 둘 다 됩니다. were recommended to me라고 해서 수동태로 적었거든요. 상당히 좋은 영어예요, 사실. 우리에겐 좀 불편한 영어이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They recommended Herman chairs to me. 이게 더 편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은 말의 포커스가 내가 추천받았다가 포커스거든요. 따라서 they라고 하지 않고 Herman Miller chairs were recommended to me. 이렇게 쓸 수 있죠. 실제 원어민의 다수들은 이게 좀 더 이문맥에서만큼은 자연스럽다 그러거든. 근데 이건 우리가 좀 이겨내기 쉽지가 않습니다. 자꾸 연습하고 익숙해지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온라인에서 허먼 밀러 봤을 때는 예쁘게 했지만 240만이나 한다는 게 믿기지가 않았다, 이해가 안 됐다. 이 표현이 어려워요. 그럼 쉽게 하면은 믿을 수 없었다, 240만이 하는데 이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I couldn't believe. I couldn't believe. 그 다음에 쉽게 하면은 they cost 2.4 million won. 이게 제일 쉬운 영어예요. 좀 무난한 영어. 그래서 240만이나 cost 한다는 게 I couldn't believe it. 이렇게. 혹은 I couldn't believe how they 아니면 it 다 가능해요. It could 참 어려워 이게. It could possibly be 240만 원. 그래서 어떻게 이 허먼 밀러 체어라고 하는 것이 possibly는 이제 좀 강조하는 말이에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240만이라는 가격이 나오는지 믿을 수가 없었다. 이 둘 다 가능한 영어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 I couldn't believe how they could possibly be worth. 이렇게 worth를 넣는 사람도 있어. 근데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제일 쉬운 버전은 첫 번째 옵션인 것 같거든요. I couldn't believe they cost 240만 원. 이게 제일 쉬울 것 같죠. 그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물론 모범 답안은 believe를 쓰지 않고 C라는 동사를 썼거든요. 그건 참고만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래도 사버렸고 잘했다. 너무 쉽게 됐죠 이제. 너무 편하다 하는 것은 정말 믿을 수 없다. 뭐 대단하다. How comfy they나 it is. 아니면 they are. comfy라는 단어를 쓸 수 있어요. 실제 원어민들은 comfortable이라는 형용사를 구어에서는 comfy라는 말로 많이 대체해서 쓰거든요. 그래서 알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실제 성우 음성으로 한번 들어보시죠. I was in the market for a new office chair, and Herman Miller was recommended to me. When I saw a good-looking chair of theirs online, I didn't see how it could possibly be worth 2.4 million won. I went ahead and bought it anyway, and I'm glad I did. I can't believe how comfy it is. 자, 좋습니다.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격식 있는 표현으로 somebody is in the market for something은 뭘 구하고 있다, 알아보고 있다라는 표현이고 이걸 수동태로 썼다는 거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 표현 보시면 I didn't see how it could possibly be worth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무리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이 의자가 어떻게 possibly 240만 원의 가치가 있는지를 이해할 수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문장은 암기를. 자, 여러분. 이 문장은 암기를 부탁합니다. I went ahead and bought it anyway and I'm glad I did는 무조건 암기. 그리고 I can't believe how comfy it is는 믿을 수 없을 만큼 편하다는 얘기죠. 얼마나 편한지 믿을 수가 없다니까. 좋습니다. 이것은 전체 암기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언더라인 부분 위주로 암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고 이제 드디어 further studies로 가보겠습니다. 자, further studies는 오늘 길지는 않는데요. 실제 드라마 속에서 미드에서 나온 I'm glad를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그 화면에 보이시는 이게 이제 드라마에 나온 대사인데요. 이 첫 번째 이분이 여성인데 이제 구단주거든요. 미식 축구단에. 이 구단주 분에게 이제 감독이 뭘 사다 줬어요. 아침에 하니까 이거 어디서 샀어요? 라고 하니까 맛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하니까 구단주님이 좋아하신다니까 다행입니다. 제가 약간 저 아첨을 떠는 것 같은데 아침마다 이걸 제가 사가지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때 이 테드 이 친구는 뭐라고 그랬죠? I'm glad you like them이나 like it. 맞죠? 실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런 회화 수업을 촘촘하게 듣고 나면은 드라마가 예전보다 한결 잘 들린다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쏟아지고 있어요. 정말로. 제가 과장하거나 그런 게 전혀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은 이 강의를 선택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과장할 필요가 더더욱 없고요. 그런 경험, 우선 청취가 선명해진다. 드라마에 들려서 이해되는 포션, 양 있죠. 그죠? 그것이 뭐 50%는 사람이 70% 올라가고 이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그 경험을 먼저 하시게 될 거예요. 그 대신 촘촘하게 공부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드라마 볼 때도 이미 알고 있었는 사람은 문제 없겠지만 몰랐던 사람은 아, 이게 다행이다는 느낌이구나 하는 게 명확하게 들린다는 장점이 있죠. 어디서 샀냐 이런 건 where did you get these 이런 게 하면 되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모범답을 한번 보시죠. 여기 나와 있죠. I'm glad you like you know what I'm stopping.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오늘 코너는 뭐냐. 여러분, 이건 정말 종류가 너무 많은데 세 가지만. 감정 형용사라는 게 있어요. happy, 그죠? pleased, 그 다음에 disappointed, 그 다음에 뭐 surprised 이런 것들. 이걸 감정 형용사라고 그러는데 이 감정 형용사들은 사람 다음에 비동사 다음에 감정 형용사 적고 that 주어 동사가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물론 glad 같은 경우에는 that도 올 수 있고 투부정사도 올 수 있고 happy도 투부정사도 올 수 있고 실제로 국어 실력이 좀 떨어지거나 말을 잘 못하는 네이티브들은 이걸 that을 못 쓰는 애들 꽤 많아요. 항상 to만 쓰고. 근데 그렇게 해서는 예쁜 글쓰기를 하기가 좀 힘들어져요. 비즈니스 이메일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대절을 써주시는 게 되게 좋거든요. 좀 배운 사람의 느낌이 들어요. 자, 다시 한번. 자, 감정 형용사 다음에는 대절이 온다. 그런데 제가 왜 이거를 준비했느냐? 다수의 한국 학습자들은 I am really pleased, I'm pleased because 주어 동사 이거를 많이 쓰더라는 거죠. because가 완벽하게 틀리는 건 아니지만 정말 그 이유를 강조해야 되는 극단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무조건 that을 쓰게 돼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말이 이래서이다 보니까 자꾸 because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하고 수업하는 학생들에게는 계속 즉석 피드백 할 때 that, not because 이렇게 피드백을 드리는데 여러분은 이 수업을 통해 확실히 that을 쓴다는 걸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드라마가 시즌 2가 나왔는데 시즌 3도 이번에 나온다고 넷플릭스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 I'm really happy that 이렇게 바로 발화가 돼야 돼요. 그리고 they will 해도 돼요. 이때는 come out with season 3 느낌 오시죠? 그래서 I'm happy that they are going to come out with season 3 이렇게 that을 써달라. 이런 that은 생략을 잘 안 해요. 그리고 놔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감정형용사 다음에 that이 나온다는 거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망이다도 감정형용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달라는 얘기죠? I am disappointed. 그 다음 because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that 나 승진해서 누락돼. 이 정보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승진해서 누락되는 것은 어려워요. be passed over. 그 다음에 끊고 for a promotion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승진에 대해서 옆으로 밀려버렸다는 얘기예요. 옆으로 치워져 버렸다가 pass over예요. 옆으로 over. move over 하면 옆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그래서 승진해서 누락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I'm disappointed that I have been 현재 완료로 쓰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 과거도 되지만 I've been passed over for promotion이라고 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때 because를 쓰는 원어민도 있긴 하지만은 그 사실은 국어 실력이 좀 떨어지는 친구예요. 그리고 that을 쓰는 게 훨씬 정확한 그런 겁니다. 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모범 답안 한번 그래도 보자고요, 우리. I am disappointed that I've been passed over 끊고 for promotion once agai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I'm glad. 정말 유용한 표현인 것 같으니까 마음껏 연습해서 청취부터 잘 섭렵하시고 말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